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UCLA 노스웨스턴 러커스 대학 총장이 연방 하원 교육직장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따가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시위와 유대인 학생 보호에 관한 질타성 청문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오늘 학사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밖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고립 쪽으로 흘러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빈 방문으로 초대한 케냐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프리카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국빈 방문 초대로 답하면서 케냐를 나토 비회원국이면서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모두 중국을 타겟으로 삼은 결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창의적인 캠페인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텃밭이고 뉴욕의 심장인 브롱스에서 대규모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이 비치가 바라보이는 별장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기독교 민족 국가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하는 상징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가 살던 집에는,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역시 트럼프를 지지하고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또 다른 깃발이 세워져 논란이었습니다. 얼리또 대법관은 곧 트럼프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심의할 사람입니다. 미국인의 반 이상이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은 골드만삭스의 정의대로라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수익은 예상을 넘었고 새로운 칩을 개발하며 또 분할을 한다는 이런 발표 이후에 어제 장외 거래에서 거의 7%포인트가 인상했고 현재도 10%포인트 어제에 비해서 인상돼서 이제는 $1,050 거의 가깝습니다. 현재 $1,049 몇십 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사람이 2005년 이후 최고로 예상돼서 여행 시간은 평소보다 같은 길을 90% 시간을 더 걸려야 갈 수 있다는 AAA의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을 어쩜 가장 피해야지 되는 지역일지도 모릅니다.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저는 프리웨이가 무척 한가했거든요. 같은 시간이었는데 어제와 그제와.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진행하는 김윤정 앵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똑같이 차가 많던데요 해서 어떤 차가 많았냐고 물어봤더니 화물차가 많다고 해서 아마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른 많은 분들이 쉬시는 연휴 기간에 일을 하시는가 보다. 그냥 저 혼자 짐작해 본 것뿐입니다. 마침 그 순간에 그때의 화물차가 김윤정 앵커가 달리는 프리웨이에 많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은 지금 전부 메모리얼 데이 연휴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바쁩니다. 지금 연방 의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에서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뉴욕의 그 사우스 브롱크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미국의 그림입니다. UCLA와 노스웨스턴 러커스 대학 총장이 연방 하원 교육직장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얼마 전에 시작이 된 거죠. 킨더가든부터 대학 총장까지 대학에서의 시위 그리고 유대인 학생 보호에 관한 질타성 청문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의 위원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뉴스 끝나면 미셸 스틸 의원이 어떤 질문들을 이 총장들에게 던졌는가를 이제 그 질문 기록이죠. 기록한 페이퍼를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미셸 스틸 의원이 던진 질문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44명 가운데서 민주당도 2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24명이고 또 역시 그
위원회의 그 위원장도 공화당이고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렇게 대학 총장들을 불러서 물어볼 때는 뭐 친팔레스타인계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우했는가 이런 말 물어보지 않습니다. 유대계 학생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그렇게 캠프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놓아두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장들은 샌드위치죠. 글쎄요, UCLA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이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샌드위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총장이라는 직업군으로 볼 때는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은 저렇게 하고 학교에 가면은 또 시위,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들이 또 학교에 요구하는 게 있고 참 아주 그 묘한 그런 상황인데요. 대학 총장들이 청문회에서 거의 뭐 실신 상태가 될 정도로 질문을 받았고, 실제로 뭐 하버드나 뭐 MIT나 뭐 이런 여러 대학교의 총장들이 버티다가 이제 못 버티고, 유펜 같은 경우도요, 못 버티고 결국은 뭐 물러나고 했는데, 글렌 블럭 UCLA 이 총장은 생물학자입니다. UCLA에서 17년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도 그 남은 시간에 조금 더 연구에 몰두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7월 달에 은퇴하는 것을,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발표를 한 사람인데, 오늘 불려나가서 UC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불려나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공화당의 이 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들이 완전히 반대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정치청문회처럼. 이제 공화당의 그 위원들은 전부 유대인 학생들 얘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도 좀 너무한 것 아니야? 왜냐하면 친팔레스타인계, 친무슬림계에 대한 학대 같은 것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청문회는 하지 않잖아. 유대계를 위한 청문회만 하잖아. 이제 이렇게 반으로 갈려지고 있는 사이에서 글렌 블럭 총장은 이 학교는 특히 공립대학이잖아요. 뭐 하버드나 무슨 뭐 컬럼비아나 이런 사립대학이 아니라 특히 공립대학은 이중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사립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립대학은 그 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있는데, 공립대학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이걸 지켜줘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 학생들을 지금 지키라고 하니까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의무, 그리고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요. 심지어 UCLA에서 어떤 그 미술 전시회가 있었을 때 딱 그 얼굴이 제 얼굴인 것 같았는데, 나치 시대에 어떤 무슨 뭐 유대인을 커리컬처를 그리면 얼마나 흉하게 했겠어요. 그런 나의 얼굴이 그려진 이런 것도 나도 봐야지 되기 때문에 유대인 학생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학교에서 불편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가, 이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대학이 이중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이분이 하신 얘기가요, 이런 걸 견뎌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헌법에 의해서 견뎌야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아주 대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증오적인 발언까지도 용납해야지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수정헌법 1조에 표현된 그 명시가 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어떤 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끝까지 받아들이라면서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UCLA에서는 말이 어떤 협박, 그냥 말해서 표현의 자유에서 협박, 위협, 괴롭힘으로 이어질 때는 저희가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CLA에서도 학생들이 그 친팔레스타인 그 캠프를 칠 때 초기에 그걸 그냥 걷어내버리지 않은 것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실수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UCLA는 뭐 워낙에 그 시위가 거셌기 때문에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 UCLA의 그 학교 경찰국장이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를테면 해고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총장은 의회에 가서는 유대계 학생들을 열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바로 그날 4월 30일로 기억되는데요.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을 공격하려고 학생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와서 3시간 반 동안이나 거길 휘젓고 학생들을 수십 명을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친이스라엘계 중에서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맞고 쫓겨나고 했었던 친팔레스타인계는 수많이 체포가 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는 UCLA 총장은 학교 경찰을 해고하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되고 의회에 가서는 또 다른 그 이중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같이 청문회에 출석해 있는 노스웨스턴과 러커스 대학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노스웨스턴과 러커스는 학생들과 합의를 했어요. 야영지를 철거하도록. 그러나 학교에서 뭐 이스라엘 관련 투자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확실하게 들어준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공화당은 지금 계속해서 뭐 결정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불만을 하고 저 사람들을 꾸짖으려고 우리가 청문회를 연 게 아니다. 해결책을 찾아야지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왜 무슬림계는요 살해까지 당했잖아요. 어린아이도 죽었잖아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런데 아무도 언론에서 그걸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얘기를 했지 그 뒤에 뭐 대단하게 그런 비슷한 것을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조금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셸 스틸 의원의 발언록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스턴 글로브의 일면 뉴스이기도 한데 또 하버드의 대학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도 잘 다뤘는데 하버드 대학이 373회 졸업식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잖아요.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된. 그런데 13명의 학생들은 학사 학위를 못 받습니다. 학사 학위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졸업식에는 너희 와라. 근데 뭐 학사 학위는 안 줄 거야. 졸업장은 안 줄 거야. 이런 거잖아. 안고 없는 찐빵에 왜 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이유가 13명의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시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도 결국은 사흘 전에 받았고 교수들이 전부 거의가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 받기 전에도 그것도 뭐 징계를 좀 주지 않았으면 하고 건의를 했고 졸업은 하게 해야지. 하버드라는 대학교에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장을 안 준단 말이야. 그 뭐 가자 전쟁을 휴전하라고 시위 좀 했다고 교수들이 이랬지만 하버드의 최고 운영기관이 하버드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코퍼레이션에서 say no. Why? 주이시 이거나 주이시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하버드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니 졸업식에 참석은 하지만 학사학위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하버드 크림슨 뭐 사설도 실었고요. 아무튼 올해는 이 미국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렇잖아도 항상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이 표현의 자유로 열심히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고 대학까지 가고 보내고 했는데 졸업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된 하버드 대학교에서 13명. 그래서 오늘 보스턴 글로브가 일면에 이 내용을 실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금 백악관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의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대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또 일본 대통령, 인도 대통령 이렇게 왔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도 아닌데 주요 동맹국으로 이제 지정을 한답니다. 그럴 예정이랍니다. 아직까지 그 지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케냐라는 아프리카 국가를 국제적인 그 미국의 파트너로 이렇게 올려놓겠다는 건데 그 사하라 남쪽에서는 이렇게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지정되는 게 케냐가 처음이랍니다. 나토 동맹국이 아니면서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 미국의 강한 동맹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금까지 18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19번째가 됐는데 그 18개 국가에 뭐 일본, 한국, 뭐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에선 그런 나라, 그리고 남쪽에서는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같은 나라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18개 국가밖에 안 되고 오늘 19개 국가가 된다는 건데 이건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간다 하면서 못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을 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막 S자 써가면서 욕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반등을 시키면서 또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는 흑인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미국 흑인들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5분의 1은 이민자이거나 본인이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G20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드문 일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못 가는 대신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나 장관도 7명이나 아프리카에 보내기는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전부.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뭐 무기를 지원을 한다던가 중국이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던가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쪽으로 쭉쭉쭉쭉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물건을 파는 판로를 개척하고 뭐 실크로드 놓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미국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백악관에서 뭐 아프리카에 무슨 빚도 탕감해주고 아니면 무슨 문화 교류 같은 것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조지아주도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이민자들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곳입니다.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전부 이번에 선거에서 격전지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에 아니 중국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유엔에서 미국이 좀 일하려고 할 때 미국 아니 너 하고 저쪽에 편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심지어 아프리카는 사우스 아프리카는 이스라엘을 기소했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를 해서 대량 살상을 한다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대표를 척척 던져줬습니다. 점점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프리카를 잡기 위해서 오늘 케냐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해서 어제부터 왔거든요. 사흘 동안 내일까지 방문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에 있죠.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 본인의 그 형사재판 마지막 그 판결이 나오는 때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요. 뉴욕의 심장, 민주당의 심장, 사우스 브롱스에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물론 지난 선거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곳에서는 완전히 던져버릴 그럴 정도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 뉴저지라든가 이 블루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네소타도 그렇고요.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이건 결과를 뒤집겠다는 게 아닙니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블루 스테이트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바이든과 구분되지 않아? 바이든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조금 흔들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거 보면 좋아하겠어요?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하고 보여주면은 그게 또 뉴스 보도가 되고 브롱스 같은 데는 편리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기가 편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뉴욕에 있으니까 편리하고 크로토나 공원에서 아주 큰 공원인 것 같네요. 거기서 모여서 오늘 강조할 건 두 가지입니다. 뉴욕이 경제적으로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또 범죄 이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그 창의력이 있는 미디어 마스터인 것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트럼프 아니면 이런 용기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단지 하나, 지난번에 뉴저지에서 지난 주말에 선거 캠페인을 하고 8만 명이 왔네, 10만 명이 왔네 했는데 조지 스톤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딱 그 X 트위터에 올렸는데 야 이렇게 많이 비치에 8만 명 10만 명 이거 바이든이 할 수 있어. 오늘도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죠. 사람이 가짜 사진이랍니다. 1994년도에 로드 스튜어트가 I am sailing의 로드 스튜어트가 미국도 아닌 브라질의 그 뭐 코파카바나 비치에서 그 공연을 할 때 그때의 사람들을 하고는 뉴저지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모습. 오늘은 뭐 그런 모습은 없겠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들통이 났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그 기금 모금을 하라는 그런 해달라는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거짓말을 막 퍼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수사국이 압수영장을 가지고 본인 그 기밀문서 이 문제 때문에 수색을 하러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이 바이든이 나에게 발표하라고 명령을 했다. 뭐 한마디로 긴 문장을 짧게 줄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FBI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일부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그 집을 비울 것이라는 그 날짜에 맞춰서 갔다. 대통령 좀 모욕스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날 갔고, 그리고 그것도 또 그냥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그 집에 마랄라고에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계시는 이날 가서 수색영장으로 가지고 수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다 공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것을 지지자들에게는 나를 그날 죽이려고 해서, 그럼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이 암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니키 헤일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에서 가장 그 좀 부담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했었던 전 유엔 대사, 이제 얼마 전에 선거 더 이상 하지 캠페인 안 하겠습니다 했던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어저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일부 주에서는 20몇 %까지 예비 선거에서 그 표를 가져갔는데, 트럼프가 모든 것이 다 옳지는 않다. 트럼프의 여러 정책이 완벽하진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재앙이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에게 11월 달에 투표하겠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좀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불어서 얘기를 했는데, 니키 헤일리 말은 지금까지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일관됩니다. 트럼프는 11월 달에 이기려면 여전히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니키 헤일리와 결혼 당시에 니키 헤일리 표는 공화당 표가 아니야. 다 민주당들이 나에게 물 먹이려고 니키 헤일리에게 가서 투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 표를 필요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 군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이제 주요 신문의 탑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지금 보이네요. 상록수기, 파인트리 기라는 게 지금 어제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이슈인데, 이건 우리가 남북전쟁 때부터 한 번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미국이 요즘 이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지하는구나 하는 그 밑바닥의 운동까지 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음 섹션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국의 그 주요 신문들의 탑 뉴스를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신문들을 늘 보기는 보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겠다 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신문들도 신문과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는 어땠냐면은 그 신문의 주요 뉴스가 웹사이트에도 이제 중요하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 배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LA 타임스 totally different고요. LA 타임스가 가장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의 웹사이트라도 웹사이트는 right now, 방송과 거의 가까이 가려는 지금 뉴스를 해서, 그게 중요한 뉴스라 할지라도 중요하니까 신문의 일면에 실지 않았겠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다른 회사인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신문을 일면을 보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레이티스트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왜냐하면 웹사이트는 너무 흘러가는 것만 하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에는 이게 훨씬 나아졌다. 처음에 웹사이트와 이 신문이 겹쳐졌을 때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에 오늘 일면에 공통적으로 실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두 개가 다 미국과 관련된 동맹국의 얘기입니다. 영국의 얘기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얘기인데, 영국은 리시 수낙 총리가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토리당이
너무너무 인기가 없어요. 지금 집권당이 인기가 없어서 내년 1월에 총선인데 그걸 7월로 당긴다고. 7월 4일이에요. 더군다나 독립기념일. 검은 양복을 입었는데 비가 와서 비를 막 맞으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수당으로서 뭐 2019년도에 선거에서 이기고 지금 세 번째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총리가 세 번째 바뀌어서 굉장히 그만큼 영국이 어수선하다는 얘기고 불확실한 시기에 영국을 보호할 사람은 접니다 하고 아주 조기 총선을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야당의 지도자는 키어 스카머라는 사람은 14년 동안 보수가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렇게 못하면 변화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 리시 수낙은 7개월이나 당겨서 이걸 하자고 그러나 앞으로 그 1월 달까지 가기 전에 더 나쁜 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거 가디안의 지적입니다. 제시카 엘곳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노동당이 지금 20%가 그 앞선다고 하니까 역사적인 그 전환점 아니면 뭐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다. 아무튼 이 내용이 지금 미국에서 모두가 다 영국이기 때문에 일면에서 다루고요. 또 하나 일면 다룬 걸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벤자민 네탄야후가 체포영장 발부받는 것을 그 검사장이 하고 이런 이후에 굉장히 고립된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는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도 유럽 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신문의 일면에 썼습니다. 뉴욕타임스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고립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이스라엘이 계속 또 인도주의적인 구호 같은 것을 못하게 해서 그게 사라져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식한다는 걸 조금 더 또렷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147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팔레스타인을 정회원으로 하라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얼마 전에 그리고 147개국과 분쟁지역 사하라 서쪽에 있는 그런 그 분쟁지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유럽에서 인정을 많이 안 했는데 유럽이 지금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유럽도 뭐 러시아 그 옆에 있는데 보면은 스페인은 옛날부터 했고 딱 붙어 있잖아. 아니 스페인이 아니라 스위스, 스웨덴. 그 스페인이 아니라 스페인은 그제 했고 이 스웨덴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했고 스웨덴의 오른쪽, 그 오른쪽이 러시아와 국경이잖아요. 핀란드는 아직 아니고 뭐 러시아와 여러 가지 얽힌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그 왼쪽 위에 노르웨이도 이제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도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시아에서는요. 미얀마하고 일본 정도가 인정을 안 했고 그러면 한국은 여기서도 딱 남북이 갈립니다. 남북이 갈려서 북한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한은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정도 아무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통적인 탑 뉴스였고요. 그리고는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몬스터, 아프리카의 괴물 이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런 일에 가담을 하게 됐는가 이걸 아주 큰 뉴스로 전합니다. 미국 언론이 미국을 비난하다. 이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가 막 비밀 서류를 폭로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가 조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부통령 후보가 굉장히 이제 나는 뭐도 잘하고 뭐의 공주야 뭐 실리콘밸리의 공주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니콜 샤나한이 그러나 뭐 뉴욕타임스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뭐 마약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남녀 관계가 복잡해요. 뭐 이번에 이혼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다 하는 이 정도가 눈에 띄고 더 중요한 것은 사진도 없는 프레그가 기는 긴데 이 사무엘 얼리토라는 연방 대법관이 별장에다가 다른 게 이건 이제 맨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뉴스 공통적인 것 이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200명의 판사의 인준을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가 200번째와 201번째인데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한 사람은 애리조나인데 두 사람 다 그 뭐죠? 여자 유색 인종인 겁니다. 애리조나에는 라티나,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아시아계. 이렇게 해서 그 점이 있고, 그리고 존 마켓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의 이 이민 정책 때문에 굉장히 존 마켓이 고통을 받는다.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 상원이 국경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주도한 거지만 공화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이라는 상원 원내대표는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상원, 하원, 백악관을 다 차지해도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안을 갖기 힘들 거야 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그 선거철에 바이든에게 좋게 되는 안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만 아이오와주가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몰아쳐서 적어도 뭐 며칠 전에 20번의 토네이도가 있어서 사망자를 아직 셀 수 없답니다. 그런 내용들 황폐해진 곳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역시 USA 투데이도 이 아이오와의 그 타운이 완전히 작은 타운이 그린필드라는 타운이 무너져 버린 것, 이런 내용과 함께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던데 오늘은 그 USA 투데이가 레드 랍스터의 파산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 보면 얼마나 레드 랍스터가 미국인의 향수에 젖은 식당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드 랍스터를 잃어버리는 것은 미국의 조각을 내려버리는 것, 이런 표현을 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무슨 플로리다주에 있는 피츠버그에서 뭐 40년 이상을 레드 랍스터에서 한 달에 2번 이상 뭘 드신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발전소에서 일하시는데 그 발전소 근처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 먹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다녔고, 은퇴하신 뒤에도 이제 늘 그 레드 랍스터가 새로운 집이 돼서 가는데 로드 아일랜드나 메인 저기 동북부 랍스터의 그 고장인 거기까지 지 않고 싱싱한 랍스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을 해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역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히스패닉계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제일 큰 맨 앞에 위에 큰 사진과 기사 내용이 미슐랭, 뭐 세계적인 뭐 음식 여기 미슐랭 스타 받았어요. 뭐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미슐랭 스타를 받았는데 그게 멕시코에 있는 그 아주 허름한 그런 뭐 타코 만드는 가게예요. 엘 갈리파 드 레온이라는 곳에서 파는 타켈리아, 그 뭐 여러 가지 뭐 푸푸자 뭐 등등의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멕시코 시리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난 미슐랭이 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미슐랭도 많이 이제 이게 발전한 거죠. 몇 천만 달러 심지어는 이렇게 들여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식당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한다 하는 것이 탑뉴스였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경제신문이니까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픈 AI와 그 챗 GPT를 만든 뉴스코퍼레이션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의 회사다. 이것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해요.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죠. 뉴욕타임스는 그 AI, 오픈 AI가 우리 허락받지 않고 마음껏 갖다가 뭔가를 쓴다 해서 고소를 했고, 뉴스 코퍼레이션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5년에 2억 5천만 달러 하고 어떤 협력을 한다. 이거 꼭 기사 주고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제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탑뉴스로 실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은 이 사무엘 얼리토라는 연방 대법관, 며칠 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했었던 일이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하는 사무엘 얼리토의 며칠 전에는 버지니아 집에 이제 미국 국기를 거꾸로 하는 거, 이건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사람들이 막 가지고 가서 했었던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뜻이고 부정선거였다는 그 기잖아요. Stop the Steal기.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와이프를 언더 더 버스 아래 딱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아니라요. 와이프가 한 거예요. 와이프가 뭐 이웃에게서 모욕적인 언사를 받고 뭐 한 겁니다.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번 사진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뉴저지의 비치에 있는 비치 프론트의 별장이에요. 베케이션 홈에 이번에는 그 Appeal to Heaven이라고 해서 천국에 호소한다는 기 상록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린색으로 그 파인트리기라고도 부릅니다. 남북 전쟁 때 있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시고 의사당 폭동들을 상징하는 기이고 더 중요한 건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지 된다 하는 기독교를 마음에 품은 정부 운영을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건데 지난해에 7월과 8월 등등에 이렇게 4번 이상 적어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1월 17일에 이후 2021년도에 미국 그 스탑 더 스틸기를 걸었고 그건 그렇게 해서 변명을 했고 이번에는 뉴욕타임스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그 프런트 이 사람이 2014년부터 그 별장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웃들을 인터뷰하니까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관인 걸 아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 정치적인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이게 모든 의견들을 다 갖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변형된 국기를 건다던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길을 건다던가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니겠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Appeal to Heaven 그 프래그가 역사적인 유물이었는데 이게요. 요즘은 뭐 예를 들어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 되고 나서 딱 잠시 그 방문 앞에 이거 걸어놨잖아요. 이 길을 세라 페일린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뭐가 너무 힘들고 뭐가 안 되니까 하늘에라도 호소하자 해서 했던 거고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는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정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호소해도 다 안 되면 항소할 수도 없고 도움 받을 수도 없고 판결로 나올 수도 없고 하면은 폭력이라도 사용해서 부당한 통치에 반항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바로 이 기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Appeal to Heaven 플래그가 그런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었더라도 주도하던 사람은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2013년도 극우 보금주의 운동들이 딱 일어나면서 이러한 이 길을 이제 막 사도 개혁만 하면서 뭐 그리스도가 뭐 트럼프를 선택을 했어 하면서 2015년도에 책도 나옵니다. On Appeal to Heaven이라는 더치 쉿라는 이 사람이 딱 책을 만들고 이렇게 사무엘 얼리토 같은 사람 의회에서도 정치인들을 막 그 공약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극우 기독교에서는요. 이 사무엘 얼리토를 어떤 아주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영웅처럼 취급을 하고 왜냐하면 동성결혼 이런 것에 굉장히 반대를 해주고 낙태에도 반대를 해주고 더군다나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굉장히 확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사무엘 얼리토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종교의 영웅으로 이 복음주의 그 목사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트럼프 전 대통령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라스베가스 교회에서 막 중보기도 같은 것 해주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것 하면서 그러면 그런데 이게 바로 트럼프가 면책특권이 있어 없어? 라는 것을 판결을 해야지 될 연방 대법관의 집과 별장에 이런 기들이 휘날리는 것이 맞는가? 모두 편견을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지만 이제 모든 편견을 줄여야지 되는 직업군들이 있긴 있지만 훌륭한 판사는 더 그 편견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속의 편견과. 그런데 자신의 성향에 맞는 깃발을 연방 대법관이 집에도 걸어놓고 그 비치 프런트 그 베케이션 홈에도 걸어놓는다면 그러면서 그거를 판결을 한다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이게 탑 뉴스가 되는 겁니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계속 경기 침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신데요.
이 데이터상으로는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미국은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해리스 여론조사기구가 가디언을 위해서 조사를 했고 가디언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56%가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고. 그리고 이제 이건 역시 바이든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이점인 거고요. 오늘 오후에도 아마 이 얘기를 강조를 할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요. 경기의 그 성장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굉장히 크게 줄어들어야지 그래야지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딱 규정을 짓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그 기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이런 것은 그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국 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경기 침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생활비를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이 almost 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나만. 경기 침체다. 국가의 경기 침체하면 전체를 생각하는데 생활비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해요. 70%, 인플레이션 68%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고 물가가 오르니까 성장이 아니라 수축됐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55%랍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 성장주의거든요. 심지어는 S&P 500도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64%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팍스 믿으면요.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이미. 이게 그래서 누구의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맞는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경제에 대한 것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사실보다는 인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 사람들을 인식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주식 현재 값부터 조금 볼까요? 어제 뭐 900대에 드디어 1050이 넘었어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100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10.78%가 올랐고 장 끝나기 전에는 조금 내려갔었어요. 900 몇십 달러 대에서. 그러다가 장이 끝나고 거의 7%가 오르고 합쳐서 지금 10.78%가 올라서 한 주당 10달러 51센트입니다. 기록적으로 판매가 돼서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판매 액수도 그리고 1년 전보다 판매된 비율도 전분기에 비해서 265%가 늘어났고 돈으로도 260억 달러 매출이 지난 분기에 예상보다 많았고 예상은 247억 달러 매출이었습니다. 올해 전분기보다도 매출이 18% 늘어났는데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 분기 매출에도요. 이제 그 280억 달러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칩 뭐 블랙웰 만들고 요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것이다. 어제 그 존슨 황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년 단위로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값이 이렇게 인상, 뭐 분기별 캐시 배당금도 150% 인상한다고 했고 뭐 회사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고요. 이게 전부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건데 라이벌인 인텔과 그 AMD 지금 폭발적인 혜택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한 주에 1000달러 51센트나 됐으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이걸 이제 분할을 한답니다. 10분의 1로. 그러면 100달러 정도 되잖아요. 105달러죠. 그렇게 되면 6월 7일 날 한다고 하니까 보통 분할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또 주식값이 또 오르거든요. 가격이 싸니까 이거 나도 사볼 수 있네.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난 지금 한 주밖에 못 사겠어 하면 뭐 너무 멀어. 이런데 그거 10주를 살 수 있어. 하면은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전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된 것 같죠? 아직 아닌가요? 뭐 한산한 것 같기도 하고 한산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붐비는 그런 그 시간이 왔네요. 오늘 새벽에는 조금 한산하더니 4,380만 명이 적어도 50마일 이상을 여행을 해서 2005년도 4,400만 명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다.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셔서 42%는 당연히 일주일 미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죠. 국제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런던, 도쿄를 많이 가는데
연방항공국은요, 비행기 오늘 가장 붐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씨도 영향을 미치죠. 네브라스카 중부에서부터 지금 캔사스 북부까지 뭐 뇌우 있죠. 댈러스, 멤피스, 뭐 오클라호마 시티,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도 심한 그 뇌우 우박 같은 거 쏟아질 확률 아주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휴가철에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스산하거든요. 이런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항공은 그 연방 항공국 그 날마다 여러 가지 그 보고서가 있잖아요. 교통 보고서, 날씨 보고서 이런 것들을 꼭 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알았어도 또 오늘 아침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사고도 피하고 또 시간도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늘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들을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동 시간이 평소보다 90%더 2배라는 얘기죠.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교통 앱 또 511이죠. 911이 아니라 511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여행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자동차 값이 비싸서 새로 바꾸지 못하고 바꾸지 않고 오래 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꼭 자동차 점검도 좀 하셔야지 되고요. 짐은 그날 말고 전날 밤에 싸시고 511 여행자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문의 서비스 번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네. 브라보 마인 라이프 잠시 뒤에 방송되고요. 제일 많이 가는 곳 순서대로 시간 되는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올랜도, 호놀룰루, 시카고, 시애틀, 샌디에고, 피닉스, 워싱턴 DC, 덴버, 내슈빌, 달라스 이런 곳이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